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동산 세법 핵심 요약집 강의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는 요 교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 조세 총론에 관련된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조세 총론에 관련된 부분부터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물론 최소 하나, 많으면 세 문제까지가 나오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 정리할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세의 분류죠. 즉 조세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가장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법 용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죠. 물론 제가 강조하는 것만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장 조세 총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조세 총론 중에서.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납세 의무 성립이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은 별표 2개 정도, 그 다음에 소멸은 별표 하나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소멸도 우리가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정리될 필요는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죠. 즉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관련해 아주 특정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서류의 송달이라든지 또는 우리 불복 절차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험 보기 전에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공부량이 너무 넓어지고요. 문제수는 적어지는데 공부량이 넓어지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보고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조세 총론에서 1번 조세의 의의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는 세금이 뭐냐라는 의의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눈팅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됩니다. 그냥 조세는 세금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세의 분류죠. 즉 조세는 기준을 뭐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이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국세의 종류 그다음에 지방세의 종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오늘 현재 국세는 14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세 쪽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그 다음에 소득세, 즉 소득세를 다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세인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분 봐주시면 되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목적세로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있죠. 일단 요 정도만 좀 봐주시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조금 범위를 벗어나면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지방세는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정리했던 것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취득세였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아니죠, 우리 재산세 여기까지가 지방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 정도. 이거 외에다 목적세 의미에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바로 우리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만 항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곳에는 지방소득세 10%가 쫓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다 보니까 그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라든지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취득세는 도지사나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걸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는 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대표적인 도세 또는 특강세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의 대표가 있죠. 즉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바로 대표적인 지방세가 재산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도지사가 부과하는 데 반해서 재산세는 누가 시장이나 군수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된다.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나 인천, 광역시 등이 부과되는 지방세라면 재산세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지사나 또는 서울특별시나 인천 등은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역시 여러분이 체킹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 그래서 특강시장이 부과하거나 군이 부과하는 지방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거 말고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주미세, 뭐 또다시 계속해서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것은 우리 등록면허세와는 반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인데 반해서 지방소득세는 특광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서 등장하는 게 누구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죠. 그래서 특별자치시 여러분 세종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자치도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제주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고 같은 지방세가 나오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 등장하며 다만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나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거나 또는 도구 또는 특강시군이 이렇게 과세권자로 나온 과세권자로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국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여러분 항상 관할 세무서정이 과세권자인데 반해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세의 구분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꼭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11쪽에 보시면 여러분 조세 수입의 용도의 어떤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 그 다음에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못한 데서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죠 여러분. 요 눈팅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여러분 역시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현되는 종가세와 물량으로 표현되는 종량세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는데 여러분 특히 양가로 5번에서 여러분 재산세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요 재산세는 글자대로 당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랍니다. 당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보십니다. 요거를 중개업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당해세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해세. 그래서 당의 재산 부동산이나 어떤 특정한 재산에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의 재산세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그냥 중개업에서는 당해세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요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우리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죠 여러분. 재산세가 바로 당의 재산에서 직접 부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가세라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쵸? 지방교육세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요 보유 단계에서 요 재산세가 부과된 어떤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죠, 여러분.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이거는 그냥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이런 것이 바로 지방세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나 상속세, 증여세도 바로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직접 부과되는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좀 봐주세요. 물론 지방세는 또 요거 말고도 우리 자동차세도 있죠, 여러분. 예, 근데 뭐 거기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요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인 부가세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별표 3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얘들은 뭐죠, 여러분? 당의 재산에서 직접 부과되는 당해세 또는 재산세를 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근저당권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과 경합이 붙었을 때 우리 공매 경매가 됐을 때 경납가액을 배분하죠, 여러분. 경납가액이 완납이 되면 이걸 배분하게 되죠. 뭐 1순위 공익비용적 성격을 띠는 경매 집행비용이라든지 2순위 법에서 보장하기는 뭐 우리 주택법에서 규정하기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라든지 또는 우리 또 근로자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제외하고 1순위, 2순위를 제외하면 이제 우리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라든지 여러분. 저당권 등의 피담보 채권과 우리 은행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세 채권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돼 있다, 뭐 이런 피담보 채권이 설정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게 역시 바로 뭐죠, 여러분? 조세 채권이죠. 그럼 이때에 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경락해서 우선순위를 받아갈 것이냐, 조세 채권이 세금이 먼저 받아갈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죠. 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갈 거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원칙. 둘 중에 어떤 거죠, 여러분? 빠른 거. 둘 중에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간다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빠른 것이 뭐가 여러분? 은행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금이 먼저 부과된 다음에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누가 여러분? 세금이 먼저 받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시험에는 원칙적인 것보다는 예외적인 것이 나오죠. 즉 설사 뭐가 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빠르다 또는 전세권 설정 일자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은행에서 대출이 먼저 시행했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 그럼 얘가 받아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얘가 빠르니까. 그런데 요거에 대한 뭐가 있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니죠.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 즉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빠르다더라도 요 뭐는 당해세에 해당이 되면 당해세는 설사 누가 은행에서 설정된 저당 일자, 근저당권 일자가 빠르더라도 당해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바로 요 당해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뭐다는 얘기냐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설사 은행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더라도 얘들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얘들이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해세, 결론은 당해세냐 그러면 당해세인 재산세, 지방교육세와 그 소방문 지역 자원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은행에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도 무조건 뭐가 먼저 받아가라?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요 당해세가. 그러면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뭐 소득세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또 소득세 같은 경우
이때는 요 저당권 등과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등은 누가 먼저 받았거냐?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냐면 요거는 원칙으로 가는 거니까 둘 중에 어떤 거냐면 빠른 것이다라는 걸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또는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은행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일자라든지 또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전세권 설정 일자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그러면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당해세인 재산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설사 저당권 등 설정 일자가 빠르다 하더라도 뭐가 먼저 받아라? 당해세가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얘들이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다.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보충학습의 셋째 줄 다만 이러한 어떤 재산세라든지 또는 우리 또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지 종합부동산세가 먼저 부과됐더라도 얘들보다 앞서서 먼저 누가 여러분 우리 거기 나오는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임차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들의 임차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우리 임차 채권이죠. 임대차 보증금이 얘들이 먼저 빠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바로 전세 임대 보증금이 있다면 얘들이 요 당해세가 받아갈 거에 대신해서 얘들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같이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권의 확정 일자가 먼저 빠르다. 그래서 임차권의 확정 일자가 먼저 주택의 전입과 인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확정 일자가 받은 다음에 세금이 요 당해세가 부과된 거다. 그럼 그때는 그 당해세가 받을 세금의 만큼 먼저 얘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요 확정 일자가 빠른 바로 요 임대차 보증금이 먼저 받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꼭 좀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거기 동그라미 1, 2, 3 있죠?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누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험에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읽어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2쪽에 6번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역시 이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는 거죠. 즉 부가징수는 어떻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세법도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다는 거죠. 이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징수. 이걸 국세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 그러면 항상 이거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걸 말한다라고 했죠.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다만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그러는 거고 여러분 국세일 때는 납부 고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의 용어상의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는 납부 고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납세 고지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고지된 세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요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과하는 국세로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우리 재산세죠, 여러분. 재산세 또는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라든지 이것이 대표적인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과세가 원칙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나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하는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라는 대표적인 지방세와 국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반면에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 글자대로 신고납부세목 또는 국세에는 신고납세세목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고납세는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 그쪽은 항상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이때에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하지 아니한 것이 당연히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라는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지방세에 대한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서 신고 납부는 지방세죠. 반면에 국세청에서 우리가 알기는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가 바로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세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에서 취등량 이렇게 외우셔야 여러분. 취등량,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뭐 여러분 신고납부세목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액션을 누가 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이 뭐하라?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하는 거다, 여러분? 납부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두셔야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보유세죠. 보유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요 보유세는 뭐다, 여러분?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는 세금을 매년 납세 의무자 보고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셔. 그러면 부담이 크니까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주다?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그리고 국세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취등량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취등량은 신고납부세목이고 재지종은 뭐가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뭐랬죠, 여러분? 바로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보통징수의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죠.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죠.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여러분 선택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뭐한다면 선택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재지종은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가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를 보내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이 뭐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다.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다. 근데 납세 의무자가 뭐 한다면 선택한다면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제일 먼저 공부했던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국세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취등량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신고 납부죠. 근데 이런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때 이제 우리 보통징수 또는 뭐야,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량은 원칙이 신고, 납부, 예외가 보통 징수. 반면에 종합부동산은 원칙의 정부 부가가세, 예외가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꼭 좀 요거 별표 3개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말고도 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편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납세 의무자한테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과세 간청을 대신해서 징수를 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 간청에 납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징수 편의자죠. 이때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하고 그러면 원천징수라고 그랬죠. 이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 또는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 즉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행에서 예금해서 이자를 받아가다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간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한 급여를 받아간다. 그때에 그러한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그 사업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이나 뭐로 여러분 소득세를 바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원천징수하게 돼 있죠. 원천징수. 그래서 여러분 요 원천징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냐면 소득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우리 경제활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주는 사업자가 떼고 주죠. 이걸 돈 줄 때부터 빼고 준다라는 것을 이걸 뭐라 하죠,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소득세가 부과되면 항상 여러분 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를 무조건 뭐로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 그러면 항상 뭐가 쫓아온다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가 꼭 같이 붙어. 얘들은 꼭 같이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10%인 뭐가 쫓아가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에서 원천징수라는 것을 지방세라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를 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들은 꼭 같이 다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항상 뭐가 여러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꼭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붙어서 다녀요. 아시겠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징수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꼭 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12쪽에 제가 박스를 정리해놨죠 여러분. 그 내용을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가징수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13조 가산세, 세법 용어 중에서 우리가 꼭 정리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산세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또 교재는 여러분 13조 보죠, 여러분. 자, 가산세죠, 여러분. 가산세가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 여러분 요거 꼭 밑줄 좀 쳐주세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데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때의 그 산출세계에다 더해서 징수하는 이러한 행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가산세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 세법에서 납세분야에 규정하는 수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고자 해서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시군구청에서 등록하면은 바로 그 등록증을 들고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부과된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각종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부과했죠. 그 의무의 대표가 요 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신고와 납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모든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신고와 납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사업자 우리 시군구청 가서 등록하시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라고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거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등록 안 했다. 왜 등록하라고 하는데 등록 안 해서 등록 불성실 가산세가 부른 거죠. 그러면 등록했더라도 더 늦게 했다. 그러면 또 왜 늦게 등록했다 해서 또 가산세가 됐죠. 그래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해갖고 이제 사업자가 되면 장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라 그랬는데 장부를 기장 안 했다. 그 왜 기장하라는데 안 해서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됐다. 자, 기장했다. 그러면 장부를 기장하면 여러분 기장된 장부를 법에서 최소 5년 이상 보존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왜 5년 이상을 보존했는데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왜 보존 안 해서 보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한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세 징수했다. 10% 징수했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금 계산을 발급 안 해. 왜 발급 안 해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발급했다. 그럼 발급한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제출 안 했다? 왜 제출 안 했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렇게 세법에서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산세라는 거죠. 끝자를 잘 보셔야 되면 가산세다. 이때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가장 대표인 것이 바로 뭐냐면 신고와 납부입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에 이 가산세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부를 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부과할 거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일단은 해당 국세나 지방세 이 세목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취득세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간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부과돼,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이 가산세는 당연히 요 취득세에 포함시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당연히 요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다. 즉 취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과표에다가 과세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산출된 세액을 법에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이때에 요 가산세를 당해 산출세액에서 더해서 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 이때 이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이 취득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 이 세목을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양도했어.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납부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했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가산세가 됐죠. 그럼 이때에 그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요 양도소득세 어떻게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해당 국세 이 세목으로 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는 별개다 하나다. 예, 그래서 가산세는 바로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거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가산세를 어떻게 징수한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 이 세목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죠. 근데 이때 여러분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감면 대상이랍니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여러분? 감면 대상이랍니다. 그러면 그 감면 대상인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 가산세도 감면해 줄 거냐? 아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얘가 50%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50% 감면 대상이라도 그에 대해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50%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 그냥 전부 다 때리다닙니다. 요 산출세액, 요 취득세가 50% 감면 대상이다. 그래서 감면세액을 빼는 건데, 이 감면세액을 빼는데, 이때의 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얘는 벌금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포함한다, 여러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때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가장 기본이 뭐랬죠? 여러분? 신고와 납부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요? 왜 안 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여러분,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 요게 여러분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일단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여러분. 나쁜 말이잖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부정이란 말 들어가고 좋은 건 없죠, 여러분. 자,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를 했다. 그럼 왜 이때는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신고를 했을 때는 해당 신고하지 아니한 세계나 과소 신고 납부세 무조건 몇 프로냐면 40% 되는 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40%. 그래서 부정한 방법일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죽어! 그래서 몇 프로면 40%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 몇 프로면 40%꼭 기억합니다. 다만 뭐 역외 거래, 즉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국제적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때는 60%다는 걸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방법이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다운 계약서죠, 여러분. 다운 계약서. 이런 것이 우리 세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운 계약서에 의해서 취득세나 양도세를 과소 신고 납부를 했다, 적발됐다. 그럼 그때는 부정한 행위로 다운 신고한 그 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40%가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부정한 방법은 아닌데 내가 세법을 몰라서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잘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원래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죠, 여러분? 20%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 무신고는 20%죠. 그러면 요 1번과 2번이 아니면 이제 이게 원칙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몇 프로냐? 10%죠. 그래서 단순 과소신고죠, 여러분. 단순 과소. 부정한 무신고나 부정한 과소신고는 40%고 단순 과소신고나 또는 너무 많이 돌려받았을 때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그 환급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들으면 바로 10%다라는 걸 꼭 기억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의 위반 정도로서 4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다는 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몇 프로? 40%. 단순 무신고일 때는 20%. 단순 과소신고일 때는 10%. 아시겠죠? 40%, 20%, 10%.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때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저는 이때의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고 국세는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를 납부를 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는 게 되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부과돼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다음에 납부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구분해서 하는 거죠. 이때 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또는 납부를 했더라도 과소납부했다. 그럴 때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납세액이죠, 여러분.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할 때까지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고지서를 보내는 날까지 고지일까지 이 하루당 10만 분의 얼마? 20의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한 지연 일수분이 하루당 10만 분의 22의 일수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초과 환급은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여러분 너무 많이 환급받은 거죠. 우리 연말 정산할 때 너무 많이 환급받았다. 그러면 그 초과 환급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연일수분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다만 이때에 바로 우리 지연일수분이라든지 초과 환급분에 여러분 해당 지방세는 바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 미납세 또는 과소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만 75%까지만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국세일 때는 그 체납된 국세, 이거는 고지서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보낸데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요 지연 일수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과 요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낸다. 그냥 눈팅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 가산금이죠, 여러분. 요거는 재산세 같은 경우죠, 여러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뭐가 날라오죠, 여러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자, 이때 납세 고지서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적게 납부할 때는 그때는 해당 미납세 또는 부정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3, 몇 프로죠, 여러분? 3%의 바로 종전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게 다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그 다음에 이때 재산세 등 납세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이 얼마 이상이면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45만 원 이상이다. 45만 원. 요게 이번 2024년도 개정상이네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 중에서 이 45만 원 이상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요 중가상금이 추가하여 부과되는 거죠. 요 가산금에 요 중가상금이 더해져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서 자, 요게 또 올해 개정된 여러분 만분의 66, 즉 0.66%가 됐죠. 여기에다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연체 월수를 말합니다. 일수가 아니라 월수죠, 여러분. 월수. 그래서 1월당 바로 60개로 한도를 하되 하루당 얼마? 만분의 66이 부과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작년까지 만분의 75였다가 올해부터 만분의 66으로 다운됐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산세 고지서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내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니까 7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7월 말일까지 납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했다. 그래서 언제 납부했냐 봤더니 여러분 10월 5일 날 납부를 했답니다. 10월 5일 날 납부를 했다. 그러면 고지서에 고지된 세액을 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죠. 그럼 이때는 뭐가 붙는 여러분?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 중에서 바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금 무조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서 3%라는 거죠. 가산금 미납세 그래서 무조건 3%가 바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100만 원이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1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100만의 3% 얼마냐면 3만 원이 일단 가산금이 무조건 부과되는 거죠. 하여튼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부과되지 않으면 가산금 무조건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3만 원이죠. 이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얼마 이상? 45만 원 이상, 즉 100만 원이랬죠, 여러분. 그러면 45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다 한 번 더 뭘 때려라, 여러분? 중가산금을 때려라 그 얘기죠, 중가산금. 그럼 납부하지 않은 세액 얼마, 여러분? 100만 원이다가 자, 여러분 여기는 연체 일수가 아니라 월수, 여러분. 그러면 7월 말까지 내야 될 거를 8월 말에 안 냈죠? 9월 말에 안 냈죠? 10월 말은 아직 안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연체 월수가 몇 개월이죠, 여러분? 2개월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분의 66을 곱한 것이 뭐로 부과되는 거다? 중가상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요 가산금과 중가상금을 더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다만 국세일 때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분 초과 환급분과 그다음에 바로 요 3번 가산금만 있고요. 국세일 때는 국세는 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 중가상금을 중복해서 적용하지만 국세일 때는 가산금까지만 적용하고
중과세만 별도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우리 13쪽에 나와 있는 것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3쪽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산세 부과에서 여러분 특히 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단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 농어촌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리고 국세 쪽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 그래서 요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여기 밑줄 치시고 여러분 부가세입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의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의 정부 부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라는 자체를 원칙적으로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예,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14쪽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적게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요때 요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또 역시 모두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분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종합부동산세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원칙의 정부 부가과세이기 때문에 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 원칙이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지만 예외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게 신고를 하면 여러분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은 종부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장에 고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서를 내고 안 내고 직접 내가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 아니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과소신고가 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무조건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박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은 다 부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취득세, 등록물세, 양수 여러분 묶으실래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물세, 양수세, 묶으세, 취득량 얘는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부정한 행위로 다운 계약서에서 적게 신고 납부하면 40%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또 취득량을 법정 신고행위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되는 거죠. 또는 적게 신고를 했다 잘못 계산해서 단순 과소신고할 때 바로 과소신고 가산세 취득량 부과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14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